안녕하세요, 질럿입니다. 어느덧 SL의 나이가 7살이 넘어가며 기존에 만든 가이드북들이 유통기한이 전부 지나가 버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만든 가이드북 3탄, 혹시나 해보고 싶은데 못하고 있거나 어렵거나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 분들은 꼭 시청해주세요. 현재 보고 계시는 가이드북 3탄은 2탄을 참조하여 만들었으니 혹시라도 2탄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2탄을 한번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게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죽고 죽이고 동료와 함께 탈출하거나 배신하여 모든 적대 진영을 죽이면 되는 게임입니다. 물론 싸우는 게 전부가 아니며 사람들과 대화하는 재미, 괴물로부터 도망치고 격리하는 재미 등 여러 즐길 요소가 많은 게임이기에 총을 잘 못 쏘시는 분들이나 게임 실력이 부족하신 분들도 이 SCP 재생 생활을 충분히 잘 해내고 계십니다. 또한 승리에 대한 보상이나 랭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서버에서 제공하는 룰만 잘 숙지하신다면 대부분 WWE 하는 느낌입니다. 사실 룰이랄 것도 기본적인 매너 게임만 하면 대부분 지킬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죠. 이제 게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실행을 해야겠죠. 먼저 SL은 매칭이나 방을 파는 형식이 아닌 개인이 서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서버에 접속하여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먼저 처음 서버를 고를 땐 여러 서버 중 어떤 서버를 갈지 고민하기보단 인원수마다 게임 분위기 자체가 다르니 본인이 원하는 인원수의 방을 들어가 보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후 해당 서버의 룰을 잘 숙지하시고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현재 저용군과 사무구역은 가이드북 2탄 당시의 맵과 동일하므로 벽면을 따라 이동하다 보면 길이 나오지만 리메이크된 고용군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벽면을 따라 이동하면 길이 나오긴 합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노릇이죠. 여기서 괜찮은 꿀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꿀팁은 저용군 사무구역에서도 적용되는 팁인데요. 바로 맵의 형태를 외우는 것입니다. 특수한 방들의 위치는 랜덤하게 바뀌지만 맵의 형태는 정해진 틀 안속에서만 나오거든요. 이건 제가 찍어온 7가지 형태의 고용군 맵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번 사진과 똑같은 형태의 맵 2개를 더 가져와 봤습니다. 방들의 위치는 다르지만 형태는 완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이 눈에 익게 되면 자신이 어떠한 형태의 맵에 어느 곳에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경지가 오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위에 7가지 형태를 모두 외워서 자신이 어떠한 형태의 어느 곳에 있는지 알아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우지 않고 감으로 하는 편인데 다른 괜찮은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SCP 격리 방법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때려잡으면 됩니다. 다만 현재 SCP-106이 리메이크를 거쳐 수동 격리시키는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총기 파츠 추천입니다. 파츠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달아야 하는 거라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꾸준히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인간보다 SCP를 잡는 일이 많으니 SCP를 잡을 때 쓰는 파츠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SCP와 전투가 발생하면 근접에서 일어나기에 최대한 가볍고 많이 때릴 수 있게끔 대용량 탄창과 함께 파츠를 최소화하여 추가 부착물을 달지 하는 편입니다. 이때 칠구가 있다면 후레쉬를 필수로 장착해주시고 없다면 레이저 위주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번외로 방어력이 높은 SCP-173이 있다면 관통력이 있는 AP탄을 들고 가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음은 대인전입니다. 보통 인간들은 방탄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AP탄을 운용한 파츠를 선호하는데요. 다만 벡터와 엡실론은 30발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하는 적이 많거나 에임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대용량 탄창을 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SL에선 전투 때 무빙 치며 쏘기 때문에 총알이 딸려 대용량이 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근접 전투를 할 것 같으면 지향사격의 몰빵을 팔츠로 맞추시거나 저격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저순사격의 몰빵한 팔츠를 만들어 인간을 상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수무기입니다. 제일버드는 고용군에서 나오는 무기로 3등급 이상의 무기 등급을 요구를 하며 좌클릭 평타, 우클릭 차진 공격이 가능합니다. 차진 공격을 4번 하게 되면 제일버드가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차진 공격을 하면 폭발하여 자폭하게 됩니다. 다음은 입자불멸기입니다. 제일버드와 마찬가지로 고용군이 스폰되며 무기 3등급 이상의 키카드를 필요로 합니다. 좌클릭의 지향사격과 우클릭으로 조준사격이 가능합니다. 마우스 휠을 눌러 조준 방식을 바꿀 수 있으며 단발사격은 시선 속도가 느린 대신 높은 데미지를 자랑합니다. 리메이크된 레일건입니다. 좌클릭을 누르면 시선 속도는 빠른 대신 데미지가 많이 낮으며 우클릭은 시선 속도가 느린 대신 더 높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차징은 우클릭만 가능하며 오래 차징할 시 소멸하게 됩니다.
SCP-127입니다. 127은 성장형 무기로 상대를 맞추고 잡을수록 레벨이 오르게 되는데 최대치인 3단계를 찍으면 강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사용자가 죽거나 버리면 1레벨로 초기화됩니다. 127의 탄약은 자동 충전으로 레벨이 오를수록 빠르게 찹니다. 127은 SCP 3등급 권한 이상의 카드로 꺼낼 수 있습니다. 굳이 튜토리얼에서 설명드려야 하나 싶은 번외 무기입니다. 컴45는 컴15를 100%로 돌렸을 때 확률적으로 나오며 전부 맞췄다는 가정하엔 강합니다. A7입니다. AK를 9금으로 돌렸을 때 일정 확률로 나오며 초근접에서 쏘면 화상 데미지도 준다는데 궁금하시면 직접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기존 가이드북 2탄과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과거 카오스는 지원 도착 시 따로 방송 소리가 없었지만 현재 카오스 지원 도착 시 방송 안내가 생겼습니다. 과거 카오스와 SCP만 남으면 게임이 끝났지만 현재는 한 세력만 남아야 게임이 끝나도록 바뀌었습니다. MTF와 카오스의 지원은 그들이 가진 각자의 토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진영은 기본으로 지급되는 토큰 하나를 소비해 지원이 올 수 있으며 이 지원 토큰은 SCP 격리, 죄수 혹은 과학자가 아군 진영으로 탈출, 무장 인원 사살이나 SCP 아이템 획득 등 재단 내에서 점수에 맞는 성과를 올리게 되면 해당 진영에게 지원 토큰 하나를 받게 됩니다. MTF와 카오스 양측 진영은 서로 300초의 지원 시간을 가지고 시작하며 이 지원 시간은 성과량을 채운 동시에 일정 시간만큼 차감되게 되는데 두 진영 중 더 많은 시간을 차감한 쪽에 지원이 오게 되고 그렇게 첫 지원이 오게 되면 양측의 지원 시간은 다시 초기화 상태와 지원 인원당 10초의 시간이 누적되며 그 상태로 다시 카운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MTF 15명의 지원이 왔다 치면 기존 300초와 150초의 시간이 합쳐져 450초의 시간을 갖게 되고 MTF의 450초와 카오스의 300초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MTF는 다음 지원을 위해 150초의 간격을 얻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한 줄 요약으로 설명드리면 열심히 일해서 아군을 부르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상대 측 지원이 오고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MTF와 카오스 모두 지원 토큰을 만들지 못할 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핵이 터지게 됩니다. 다음은 미니웨이브입니다. 미니웨이브는 지원이 온 진영에서 빠른 시간 내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게 되면 오는 건데 성과량에 따른 소수 인원이 지원으로 1분이 추가 시간을 가는 대신 오는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450초였던 MTF는 미니웨이브로 인해 510초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빠른 시간 내로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반대쪽 진영의 미니웨이브가 오게 됩니다. 다음은 승리 조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적대 진영을 죽이면 승리하게 되나 MTF와 카오스는 아군보다 상대에 탈출한 사람이 많으면 무승부하게 됩니다. SCP 진영은 모든 인간을 죽였을 때 남아있는 SCP의 개체수가 인간 진영에 탈출한 사람보다 많아야 승리합니다. 참고로 체포 탈출은 승리 조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SCP를 설명하기에 앞서 SCP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SCP를 거부할 수 있는데 모두가 거부를 하면 결국 랜덤으로 끌려가게 되죠. 팀에게 폐를 끼칠까 거부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SCP보다 인간이 재밌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SCP의 재미를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 남 눈치 보지 말고 한 번씩은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말할 내용이지만 이 게임은 다른 랭크나 빡게임하는 게임이 아니고 서로 역학을 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뉴비라고 하면 다들 이해해주시며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승리하고 캐리할 수 있던 것도 누군가 잘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배워가는 과정에 섞여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패배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과정을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SCP-3114입니다. 이벤트성 SCP로 할로윈에 등장하는데 낮은 체력과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시체를 이로 눌러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그 상태에서 생존자와 대화를 하거나 아이템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무기를 사용하진 못하지만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서 다른 아이템들을 버릴 수 있는 SCP죠. SCP-079입니다. 이전엔 마우스로 직접 하나하나 눌러줘야 했지만 현재는 단축키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 키를 눌러 핑을 찍을 수 있으며 수류탄, 발전기, 레일건을 찍으면 해당 모양이 나옵니다. V키를 눌러 인간과 소통이 가능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화면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SCP-106입니다. 버튼을 눌러 격리하는 수동 격리가 사라졌으며 이제는 물리 격리로만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 예전과 같은 튼튼함은 사라졌으며 평타 2대를 맞춰야 차원 주머니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킬 또한 리메이크 되었는데 탭을 눌러 텔레포트를 할 수 있고 쉬프트를 눌러 잠수와 동시에 쉴드를 채울 수 있습니다. 8배는 능력으로 땅에서 나온 뒤 잠시 동안 이동속도 증가를 얻으며 인간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SCP-939입니다. 4발로 다니던 댕댕이가 이제 2발로 다니게 되었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 기존과 비슷하지만 여러 스킬들이 생겼으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리기입니다. 쉬프트를 이용해 인간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다음 능력은 안개입니다. F를 꾹 눌러 안개를 설치하면 해당 구역에 들어온 인원은 안개에 있는 939를 볼 수 없게 되며 939가 먼저 인간을 타격하거나 인간이 먼저 939를 타격하지 않는 이상은 939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은 안개 속에 위치하면 어둡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음 스킬은 런지입니다. C를 꾹 눌러 자세를 잡으면 인간을 덮칠 수 있습니다. 데미지는 120으로 쉴드 없이 맞으면 즉사입니다. 다음 스킬은 목소리 사용인데요. 인간을 죽여 마지막으로 많은 목소리를 뺏을 수 있습니다. 단 상대 측이 거부하면 뺏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나이스. 내가 볼때 한 거의 다 올라간 것 같아. 목소리 외에도 인간, SCP, 청기류 등 소리 사용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의점 설치입니다. 자신 주변에 모의점을 설치하여 해당 지점에 목소리가 들리게끔 어그로를 끌 수 있습니다. 모의점은 939가 멀어지면 취소됩니다. 다음은 SCP-049입니다. 과거 즉사던 평타는 이제 심장마비 효과로 바뀌며 2대를 때려 즉사시킬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심장마비에 걸린 사람은 체력이 점점 떨어져 헬킷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고 SCP-500이나 아들을 먹어 바로 치유가 가능합니다. 049는 보이는 사람을 향해 F를 누르면 타겟의 위치와 이동속도 증가를 얻게 되며 최근 주변에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다면 이 키를 눌러 좀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은 좀비도 1회에 하나여 다시 살릴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키를 눌러 좀비들에게 실드를 줄 수 있습니다. 좀비는 인간의 시체를 E키를 눌러 체력 회복이 가능합니다. SCP-173입니다. 크게 바뀐 점은 없지만 스폰방이 저연군에서 고연군 049방으로 옮겨졌습니다. SCP-096은 바뀐 점이 없습니다.
키카드는 외형이 바뀌면서 보기 편해졌습니다. 네모칸 하나당 얼만큼의 권한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일회용 탈출 키카드가 생겼는데 이를 이용하면 사무구역에 있는 게이트를 열 수 있습니다. 위치는 공사구방, 핵방, 렐건방으로 총 3곳에 스폰됩니다. 카오스 키카드는 I키를 눌러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SCP-106의 수동 격리가 사라지면서 106방이 유클리드 등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란 카드로 106방을 열 수 있으며 106방의 게이트를 열 수 있는 파란 카드가 생겼습니다. 가이드북 2탄 이후 새로 생긴 아이템입니다. 먼저 SCP-1576입니다. 죽은 자와 대화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핑거콜라입니다. SCP-207과 반대되는 효과로 피를 천천히 회복하는 대신 이속이 조금 느려지며 체력이 100까지 차면 실드 75까지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죽는 상황에선 1회 무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고 무적 효과가 발동되면 콜라 효과는 사라지게 되며 일반 콜라와 섞어 마시면 폭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SCP-1344입니다. 착용하면 주변 생명체들이 보이게 됩니다. 감지된 생명체는 감지 이펙트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바뀌거나 새로 생긴 특수방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바뀐 핵방입니다. 2층 구조로 바뀐 렐건방입니다. 탄약 삼거리입니다. 새로 생긴 폭포 사거리입니다. 정크방입니다. 파이프방입니다. 공사구 방입니다. 구일사 강화법입니다. 일반적인 설명은 기존 2탄과 동일하나 대장장애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아 드리는 다른 꿀팁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최종 단계인 레일건은 베리파인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베리파인만 돌려 강화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 총기류보다 로지카에서 레일건이 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샷건을 파인으로 돌려 로지카로 만든 후 베리파인을 돌려 강화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일버드는 바로 베리파인으로 입자 분열기는 1대1로 돌린 뒤 베리파인으로 돌려 레일건을 확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레일건을 1대1로 돌리면 제일버드 혹은 입자 분열기가 나옵니다. 이 외의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염에서 시작하는 재수와 과학자입니다. 시작부터 운 좋게 1000카드를 파밍하셨다면 바로 고위험으로 달리는 쓰런을 추천드립니다. 쓰런은 SCP가 저염군에 몰리기 전에 먼저 탈출하여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운이 없으면 관전석으로 가는 1등 티켓을 뽑기도 하지만 성공률도 나쁘지 않아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이후 고위험군 96방이나 106방에서 파란 카드를 먹거나 일회용 탈출키를 먹고 지상으로 가면 됩니다.
쓰러니 싫다면 강화와 파밍을 하며 천천히 탈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탈출하면 쓰임을 위해 죽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상대 병력에게 대항할 생각이 있지 않은 이상 타이밍을 잘 맞춰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주변에 잘 아는 것 같은 사람을 찾아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가 살려줄 것 같지 않은 눈치라면 어딘가에 숨어 기회를 엿보거나 무기를 들어 맞서 싸우면 됩니다. 다음은 가드입니다. 가드는 죄수와 과학자와 달리 탈출하지 못하며 시설로 진입해야 되는 세력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려볼 수 있는데 SCP를 잡으러 가거나 파란 카드 확보해 두기, 마지막으로 저연군 인원들의 탈출을 돕는 겁니다. 먼저 SCP를 잡는 방향성입니다. 시설 가드는 모두 한 공간에서 스폰하기 때문에 모두가 합심하여 초반에 혼자 있는 SCP를 잡기 좋습니다. 다만 다른 SCP가 난입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들이닥치면 즉시 자리에서 도망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파밍 담당입니다. 시설 내 캐비넷 등에서 단무지를 먹고 106방 혹은 096방에서 파란 카드를 습득하는 겁니다. 초반엔 이 파란 카드가 매우 중요한데 아이템 파밍 외에도 탈출할 수 있는 게이트를 열 수 있고 공치구를 견제할 수 있는 발전기를 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탈출할 수 있는 인원을 발견했다면 즉시 게이트를 열고 탈출시키면 되겠습니다. 과학자는 지원시간 30초, 체포당한 죄수는 10초 단축으로 초반에 얻을 수 있는 점수와 시간 단축이 엄청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탈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탈출 인원이 없다면 발전기를 돌려 출구 견제와 수류탄으로 레건 방 문을 부숴 레건 파밍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탈출을 돕는 방법입니다. 파밍할 게 없거나 따로 할 게 없는 경우 사람들의 탈출을 도우면 됩니다. 고연군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카드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저연군의 검문소를 열어줘 주변 사람들을 탈출시켜주면 됩니다. 이후 파란 카드를 먹은 사람에게 무전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합시다. 게임 시간이 3에서 4분 정도가 지났을 땐 SCP가 저연군을 정리하고 고염으로 올 타이밍이니 상황을 봐서 사무구역이나 지상으로 빠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SCP가 고위험을 지키는 경우도 있는데 눈치껏 파밍하시거나 저염으로 빠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염으로 빠지는데 성공했다면 아이템 파밍, 강화 등으로 상대에게 안겨줄 변수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수들 사이엔 반란을 꾸미는 자들도 있을 수 있으니 반란이 아닌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후 MTF와 합류하여 모든 적대 진영을 제거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MTF와 카오스입니다. 이들은 가드의 역할과 동일합니다. 설명을 조금 길게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러한 방법을 굳이 따를 필요는 없으십니다. 아직도 어려우신 분들은 같은 팀에 따라다니며 옆에서 배우고 버려지고 죽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CP 운영 팁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셀 가이드북 3탄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제가 게임을 공부하거나 연구를 하기보단 게임을 하며 얻은 경험치와 감으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초보자분들께서도 만족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게임에 대한 이론이 완벽하더라도 실전에선 수많은 변수와 여러 상황 때문에 이전에 공부했던 상황과는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게임이든 실제로 해보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며 이 경험은 단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패와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됩니다. 특히나 이 게임은 랭크 시스템이나 승패에 대한 보상도 딱히 없어서 게임에 목숨을 걸고 할 필요도 없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맡아 주변 사람들과 생존해 나가면 됩니다. 게임에 대한 진입장벽은 높을 수 있으나 이건 기존 유저분들이 다른 유저들에게 얼마나 배려해주고 잘 대해주는지에 따라 크게 갈릴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보면 봐주고 살려주자 이런 게 아니라 뉴비니까 어느 정도 이해만 해주자라는 뜻이죠.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걸 죽네 이걸 못 잡네 하는 반응이 종종 있는데 솔직히 죽으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반응 들으면 조금 섭섭하거든요. 사람들이 각자 잘하는 분야가 다르듯 개개인의 실력차가 다르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로 잘잘못을 따지는 건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 포함 여러분들도 상대의 실수를 먹고 승리하기도 캐리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마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판 다른 재미의 요소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가이드북 3탄이었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남아있다면 댓글로 따로 질문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재단 생활 보내세요.